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. 바로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라고 불리는 그 행사, 앨런 & 컴퍼니 선밸리 컨퍼런스에 대한 것들입니다. 마침 오늘 7월 9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죠.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또 시점이 시점인지라 관심이 높은데요. 특히 요즘 삼성이 그 AI 반도체, HBM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엔비디아 쪽 테스트 통과 문제라던가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. 네, 그런 상황에서 이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거라 이게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좀 중요한 움직임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 이 선밸리 컨퍼런스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지, 또 이재용 회장이랑은 어떤 인연이 있는지,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참석하는 게 삼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,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죠. 이게 또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될지도 한번 찾아보고요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선밸리 컨퍼런스,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? 미국 투자은행 앨런 &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열어온 행사인데요. 이게 비공개 행사입니다. 아, 비공개군요. 그래서 비밀 캠프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. 네, 뭐 IT, 미디어, 금융 이런 분야의 세계 최고 리더들이 와서 휴가도 보내면서 서로 교류하고 또 미래 기술 트렌드 같은 걸 논의하는 그런 자리죠. 올해 참석자 명단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저커버그, 팀쿡, 순다르 피차이, 어휴. 네, 뭐 구글, 애플, 메타 CEO는 기본이고 특히 요즘 제일 핫한 인물이죠. 샘 올트먼, 오픈 AI CEO도 온다고 하고요. 이야,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다 모이네요. 그냥 뭐 친목도모만 하는 건 아닐 테고. 그럼요.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M&A나 뭐 사업 협력 같은 아주 중요한 마크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. 그렇군요. 이재용 회장 얘기도 좀 해보죠. 이 회장은 여기랑 인연이 꽤 깊다고요. 네, 아주 깊죠. 2002년부터 거의 매년 참석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 예전에 법정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쁘고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하니까요. 아, 그 정도였군요.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매년 거기서 한 20곳, 30곳 고객사랑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단순한 뭐 얼굴 도장 찍기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. 하긴 그 2014년 1화가 정말 유명하잖아요. 삼성하고 애플이 특허 소송으로 엄청 싸울 때. 네, 맞아요. 그때 이 회장이 선밸리에서 팀 쿡 CEO를 만났거든요. 근데 그 직후에 갑자기 양쪽이 미국 외 국가 소송을 다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. 이야, 진짜 물밑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갔다는 거네요. 이 컨퍼런스의 영향력이 보이는 대목입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참석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.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삼성이 지금 AI 반도체, 특히 HBM 분야에서 좀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잖아요. 네, 그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연합이 워낙 강력해서 삼성이 좀 고전하는 모습이죠. 맞습니다. HBM이라는 게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인데 지금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주도권을 경쟁사가 쥐고 있으니 삼성으로선 좀 답답한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번 참석은 어떻게든 이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그 샘 올트먼 CEO하고 다시 만나는 거, 이게 주목되네요. 지난 2월에 서울에서도 만났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오픈 AI가 지금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으니까요.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잠재 고객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뭔가 협력 논의가 더 진전될 수도 있고요. 아, 그리고 보니 최근에는 김범석 쿠팡 창업자도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한국 기업인들의 참여도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나 관심사도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재용 회장은 개인의 법적 리스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? 아, 네. 그것도 중요한 변수죠. 곧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 1심,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죠.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다면 경영활동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뭐 M&A라든가 대규모 투자 같은 좀 더 과감한 결정들을 내리기가 수월해질 테니까요. 글로벌 경영 폭폭도 훨씬 넓어질 수 있고요. 마침 자료 보니까 7월 말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, 여기도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. 네,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
결국 삼성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이 회당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이런 최상위 레벨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재용 회장의 이번 썬밸리 컨퍼런스 참석은 그냥 매년 가는 행사가 아니라 AI 시대라는 이 적변기 속에서 삼성의 살 길을 찾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네트워크 활동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세계 최정상 리더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느냐가 삼성의 하반기 전략,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. 이게 그럼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? 삼성은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기업이잖아요. 스마트폰, TV, 냉장고,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. 그렇죠. 이니까 이재용 회장의 이런 행보, 그리고 썬밸리에서 만들어질 네트워킹 결과는 결국 삼성이 앞으로 어떤 기술에 더 집중하고 또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당신의 관심사나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계 경제나 기술의 중요한 방향들이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과연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일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정보의 격차나 불균형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